자, 이건 촬영을 하면서 좀 해보죠. 어떻게 이거 잘 할 수 있잖아. 걸려? 이제 자신 있잖아 이제. 열심히 해. 이따 한번 30문제 한번 더 풀어볼래? 저요? 난 준비를 해놨어. 혹시나 해서 어제 좀 풀고 싶어하는 것 같아가지고. 어디요? 하스크가요? 아니 통구까지 해놓긴 했는데. 그거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통구 뒤에 조금 있고 주로 이제 슬픔의 기쁨이랑 달밤이랑 하스꾼 이렇게. 다음 주에도 되고요. 이따 한번 향수를 슬픔의 기쁨을 가져와줘 책은. 네, 다 있으니. 그래서 이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사실 이거는 굳이 갑자기 왜 내시지? 몰라요. 저희 진도를 그렇게 하거든요. 좀 아쉽긴 합니다. 근데 오늘 변동이 안 들어가지고 내가 볼 때 이거는 그냥 슬픔의 기쁨에게 거기 좀 조심하면 내가 볼 때는 틀릴만한 구성은 없을 것 같아. 그 다음에 모의고사 조금 조심하면 될 것 같아. 근데 내가 볼 때 100점 아니면 조금 이번에 좀 위험합니다. 찐으로 한 두 개까지 좀 그나마 1등급 좀 생각해볼 수 있고 두 개 이하는 조금 위험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거 뭐 어려운 척하는 거지만 글쓰기 잘하려면 이런 내용이죠. 자, 한번 봅시다. 일단 자, 예상 독자를 고려하여 일단 이런 게 지금 중요해. 이게 장부가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예상 독자 한번 체크해보죠. 예상 독자가 보통 학생들이나 이런 설명을 쉽게 해줘야 되니까 쉬운 용어와 짧은 문장을 사용해야 됩니다. 어렵게 쓰면 이해 못하잖아. 그다음에 이제 뭐 예시 같은 게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사례를 들어가면서도 그러니까 사실 예를 들어야지 좀 이해하기가 편하죠. 그다음에 담화 표시는 우리가 교통 표지판 있잖아. 표지판 맞지? 그런 것처럼 말을 할 때 어떤 표지야. 그 다음은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표지를 보면서 글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알려주는 거죠. 우리가 사실은 뭐 접속어 같은 것도 다 담화 표지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제 독서 같은 거 할 때 사실 독서랑 장문이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 글을 쓸 때 그런 포인트를 가지고 쓰듯이 글을 읽을 때도 이제 그런 지점을 가지고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담화 표시가 그런 접속어 같은 것도 혹은 연결어미 같은 것도 다 여기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제 방향을 안내하는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글을 읽을 때도 이런 것들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뭐예요? 어? 아니 솔직히 약간 잘 시험 보면 안 내는 부분이었는데 갑자기 왜 내시는지 좀 당황스러워서. 외계인이라서 외계인. 이거 약간 그 우리가 그 모의고사 보면 1번에서 10번 있잖아. 보면 이제 장문 같은 거 있잖아. 1번에 10번. 그리고 약간 셀디 같은 거 있잖아. 약간 열심히 해야겠다. 그러니까 이게 1번에 전 틀렸는데. 그래? 이거 확인하는 거여가지고 그러면 안 되죠. 내용은 사실 없고 그냥 읽고 푸는 거라서. 일단 인터넷 연결된 현대사의 모습 다 연결돼 있잖아요. 우리가 사실 뭐 스마트폰으로 다 연결돼 있고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연결을 뛰어넘고 초연결자에 그다음에 우리 어떤 자세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거죠. 여기 보면 이런 게 이제 담화 표시입니다. 이거 담화 표시. 먼저 또 예를 들면 지금까지 이처럼 하지만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 여기 이제 빈칸 이렇게 뽕 뚫어놓고 이런 식으로 이제 틀어놓고 여기 들어갈 담화 표시 한번 채워봐 이런 식으로 내신이니까 유치하게 문제 하나 좀 낼 수 있죠. 외울 필요는 없지만 그냥 우리가 이제 읽어가면서 좀 그런 것들 좀 연결해주고 그 다음에 뭐 이 정도는 알잖아. 이제 상식적으로 먼저 하면 첫 번째 이런 뜻이니까 첫 번째 내용이다 뭐 이런 거 좀 특징 알아두고 또 그러면 앞에 말에 이어서 다른 내용을 추가하는 거잖아. 그래서 어쨌든 대등한 내용이지. 근데 예를 들면 사례 이게 약간 요약하는 거죠. 지금까지 이처럼 이거는 요약 이렇게. 하지만 반대되는 내용 이런 것들. 이 정도는 그냥 상식적으로 알 수 있지 않았죠? 그래서 틀리면 좀 데미지가 좀 생각보다 큽니다. 여기서는 슬픔, 기쁨 이런 거 열심히 준비했는데 여기서 엉뚱하게 하나 탁 틀려보면 진짜 빠져요. 진짜 기분 확 빠집니다. 근데 의외로 문제 풀이 헷갈릴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방심하지 마세요. 진도는 학교에서 나왔나요, 여러분? 저희 나가고 있어요. 나오고 있어요. 보통 한 50분이면 끝날 내용이긴 한데 학교에서는 천천히 나가죠. 선유의 초고. 일단 여기 초고에 좀 체크해보면 사실 이제 초고라는 글은 이게 고쳐 쓰기가 필요하죠. 그거 있잖아요. 문제죠. 초고 내용에 반영되지 않은 걸. 그런 것들. 그게 귀찮잖아. 맞아요. 막 확인해야 돼요. 이제 사실 근데 수능 그림 찾기 하는 거죠 사실은. 방금 의미 없냐 뭐 이런 것들. 좀 약간 시간 잡아먹죠.
그게 어떤 독서 빨리 푸는 어떤 싸움이니까. 자, 주제를 보자. 인터넷에 지나친 연결의 삶을 적절하게 연결의 삶을 조절하자.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이런 건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아무튼 이제 그렇다는 얘기죠. 자, 그다음 통계 자료.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해주세요. 통계 자료는 신뢰성이다. 이렇게. 물론 실제 있었던 사례도 신뢰성이 한데 보통 통계 자료 이런 게 나오면 신뢰성을 높이는 거죠. 그 다음에 예상 독자가 실제로 접했으면 사례. 이 예상 독자가 실제로 접한 거니까 좀 자기가 관련이 있을 것 같잖아, 맞지? 그러니까는 공감이 되니까 설득력을 높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의문 형식으로 이제 글을 맺어. 막 그러면은 독자 스스로 이제 답을 한번 찾아보는 거지. 그래서 독자 스스로 결론을 이끌어내도록 한다. 이런 어떤 표현상의 특징, 형식상의 특징을 잘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여기 이제 논설문이니까 이런 건 알잖아. 중학교 다 해서 맞지? 초등학교 때 다 한 거고. 그래서 이제 서론, 본론, 결론 이런 것들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 여기다 이제 잠깐 뒤에도 나올 수 있는데 뭐 글쓰기 혹은 장문 맥락이라고 해요. 그 장문 맥락의 어떤 요소들이 있습니다. 아까 나왔던 그 예상 독자. 글을 쓸 때 어떤 예상 독자의 수준을 고려하면서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글의 목적. 이게 이제 뭐 설명문이냐, 논설문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글을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의 주제. 주제를 뭘로 할까 이렇게 해서 고려하면서 글을 쓰고요. 그 다음에 매체. 이게 이제 뭐 인터넷에 올릴 글이냐, 아니면 뭐 신문 뭐 이런 데다 올릴 글이냐, 아니면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장문 맥락이라고 해요. 중간 중간에 보면 지금 뭐 예상 독자도 이렇게 나오고요, 뭐 글의 목적도 나오고요, 뭐 글의 주제도 나오고 이제 매체 이런 것들도 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이게 이제 글쓰기 어떤 맥락이고요. 글쓰기 공간이 또 있을지 모르겠는데 글쓰기의 과정이 또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교육 과정에. 그래서 이제 아마 학교에서도 좀 설명하실 것 같은데 계획하기. 계획을 하는 거죠. 계획하기 과정에서는 어떤 글쓰기의 어떤 맥락을 좀 고려하고, 그 다음에 자료를 찾아야 되잖아. 그러면은 내용을 생성하고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을 찾아보고, 아니면 자기 배경식도 좀 활용하고, 뭐 인터뷰도 하고, 막 여러 가지로 내용상 도서관도 한번 가보고. 솔직히 요즘은 다 인터넷을 하면 되는데 이제 좀 이제 학교에서는 뭐 도서관도 한번 가보고, 뭐 인터뷰도 해보고, 뭐 이렇게 자료를 좀 조사해봐라,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내용을 생성하면 어떡합니까? 이제 내용을 조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개요도 작성해보고, 그래서 서로 결론 이런 거 구성하면서 한번 써보고, 이거 어떻게 하는 거죠? 이제 조직하면 표현하는 겁니다. 이 표현하기가 처음으로 이제 표현하는 거라, 이게 이제 처음으로 썼다, 이거 초보 쓰기다.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고쳐 쓴다 해가지고 이제 뭐 잘못된 게 없는지, 뭐 빠진 게 없는지, 또 보충할 건 없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해줘. 맞춤법도 한번 확인해보고.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들이 뭐 순서대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글쓰기의 과정은 회귀적 과정이다. 보통 이게 돌아간다. 회귀적 과정이다. 이 용어까지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마치 연어가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글쓰기 과정도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순서대로 정해진 게 아닙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답으로 선조적이다. 이런 말이 나오면 이거는 땡! 오답!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학교에서 혹시 이런 얘기 자세하게는 안 하셨나요? 아직까지 너무 없어. 그러니까 약간 언급을 하시면 이게 이제 오답으로 많이 나옵니다. 좀 슬립해갖고 사실 잘 못 들었어요. 약간 좀 내용이 재미가 없습니다, 사실. 쌤 수업이 네. 특히 좀 남자분이세요? 남자분이신데. 나이가 좀 있으세요? 네. 그럼 아마 이런 얘기 안 하실 거야. 나이 있으신 분은 이런 얘기 잘 안 하실 거야. 마인드가 좀 마인드만 젊고 마음만은 젊으면. 마음만 젊고 교육 과정에서 이런 거는 신경 안 쓰실 수도 있잖아. 새로운 바뀐 교육 과정을. 제가 막 60살이면 늙었다고 하니까 어. 야 진짜 60살이면 청춘이지 막 이러고 하죠. 사실 막 60살이면 째려봐요. 청춘입니다. 인생 다시 시작. 왜냐면 여러분도 이제 여러분들이
제 나이 정도 되면요 부모님이 멀쩡하십니다. 그래서 나이 들었다고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요즘은 노인의 기준 제가 봤을 때 한 80 이상부터가 노인인 것 같고 진짜. 제가 볼 때는요 70대까지는 제가 볼 때는 권장합니다. 네,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연세 어떻게 되시죠? 이제 이런 70대 또. 그러니까 아직 팔팔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원래 그 인터넷에서 봐서 알겠지만 노화가 이제 30대 중반에 조금 일어나고 맞죠? 그다음에 좀 50대인가요? 그때 일어나고 80대도 이만큼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이때 이만큼은 그 다음부터 노화가 거의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건강 관리 잘 해야지. 80대 때요? 이때 이제 바싹 는 거예요. 그 30대 중반 조심하고요, 50대인가 그때도 조심하고. 조심하셔야겠네요. 조심해야 돼. 근데 요즘 너무 과로하고서 약간 늙는 것 같아.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 지금 조심하려 해야 돼. 참 조심하고. 벚꽃까지 움직이시고 지금. 어허? 벚꽃 태미공원 가세요. 태미공원. 태미공원. 진짜 좀 산책 싸가지고. 진짜 예쁘대요. 거기 원래 자주 갔습니다 옛날에. 산책도 자주 하시고. 산책 벚꽃 싹 펴가지고. 가끔 하는데 요즘 재수한테 요즘 학원에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강대구. 저도 왜 사나 싶어요. 잠깐만요. 그런 거 진짜 그렇고요. 네? 왜 사냐? 돈 많이 벌어서 유럽 가셔야죠. 유럽 갈 시간이 없습니다. 대성마임에 가셔야죠. 저희 이제 네. 적당히 이제 수입 나왔다 싶으면 이제 네. 바로 파이어 좀 40배들 싹 사시고 유럽으로 떠납시다 우리. 그래요. 비트코인부터 다시 매수해야 되나요? 잠깐만요. 그건 좀 도박이잖아요. 그냥 여기 더 다니게 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더 다니게 발목을 묶어놓을 것 같은데. 약간 없지 않아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네요. 맞죠? 강제 근무 맞죠? 자, 여기 나왔네. 쓰기 맥락 여기 글쓰기 맥락. 그러네요. 주제 목적 국자 매체 이거 아까 썼는데 역시 낚였네요. 알고 계시고. 자 여기 좀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 근데 학생이 언급을 하시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기억을 해주세요, 여러분. 알겠죠? 심지어 어떤 학교 예를 들어 서답형 있는 학교는 쓰기 맥락 4개 써라 이렇게 단답형으로 많이 물어봅니다. 그만큼 중요해요. 이게. 소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그래서 그냥 알고만 있자, 알겠죠? 알고만 있어줘. 좀 재미는 없어 사실. 근데 그 다만 여러분 이걸 좀 알아두면 장문 문제 풀 때 어디다 초점을 두는지 이제 보여 이제 문제가 모의고사 풀 때. 아 이거 지금 주제 물어보고 있구나, 목적 확인하라고 하는구나, 예상 독자 고려하라고 하는구나, 매체 특성에 따라서 좀 다르거든. 왜냐하면 인터넷에 올리면 동영상 같은 거 올릴 수 있잖아. 뭐 그런 것들 좀 고려하자 이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예상 독자가 막 초등학생이야. 그럼 막 글을 어렵게 쓰면 안 되잖아. 맞아요. 조금 쉽게 써줘야 된다 그런 얘기고요. 자 그다음 뭐 그 정도. 정보 전달 같은 경우 여러분 무슨 문이겠습니까? 설명문. 자 설명문. 그다음에 설득은 이제 논설문. 사회적 상호작용은 보통 이제 편지 같은 게 제일 많다고 보통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정서표현은 이제 문학 작품이 대표적이죠. 뭐 이런 것들, 뭐 글쓰기 뭐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뭐 부담 없는 내용입니다 사실. 그다음에 여기 아까 얘기했던 거 여기 있네. 글쓰기 과정. 그래서 계획하기, 내용 생성하기, 내용 조직과 표현. 이런 건 좀 머릿속에 넣어놓긴 해야 돼. 좀 재미없어도. 주의. 주의해야 된다. 주입식 교육. 주의식 교육. 자 일단은 계획하기는 아까 했지만 쓰기 맥락을 좀 고려해야 되거든요. 보면 여기 독자, 뭐 목적, 주제 이게 다 쓰기 맥락입니다. 이게 사실 쓰기 맥락. 이 쓰기 맥락을 분석을 하는 거거든. 그다음 내용 생성하기 아까 얘기했지만 자료 수집하는 거예요. 자료 수집하기. 그래서 뭐 자료 적절성, 신뢰도. 특히 이제 신뢰도 같은 경우는 그 출처를 정확하게 밝혀야 됩니다. 어디서 자료 구해왔냐면 그냥 인터넷에서 찾아봤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인터넷 어딘데 뭐 예를 들어 어디 자료에 어디 논문에서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출처를 좀 밝혀줘야 신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그다음 내용 조직하기 역시 이제 했는데 여기 통일성과 응집성이 나오는데 이런 게 좀 재미가 없는데 잠깐 재미없어 하신 거 아니지? 좀 재미없어 하는 것 같아 지금 느낌이. 아니야. 주제랑 관련성이 있어야 됩니다. 응집성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떤 아까 얘기했듯이 담화 표시가 매끄러워야 돼. 막 그리고 막 이런 거 해야 되는데 갑자기 거기다 그리고 들어갈 자리에 막 갑자기 그러나 쓰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장문 문제 보면은 다음 중 고쳐 써라 잘못된 거 있으면 그래서 뭐 접속 같은 거 확인도 하고 뭐 그러나가 들어갈 자리인데 그래서가 있다 그걸 고쳐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오는 겁니다. 이런 거 가지고 조금 모의고사 문제에서 조금 그런 게 보이는지 알겠죠 여러분? 다음 표시는 쉬울 것 같아요. 다음 표시 어렵지 않겠죠? 다 들어본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주는데 잘만 찾으면 됩니다 사실. 그런 거 하면 되고 표현하는 건 이제 초고 쓰는 거고요. 이거 봐봐 이거 초고로 작성한다 이거만 좀 해주세요 사실. 이런 거 이제 알려주려고 제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글 고쳐쓰기는 자, 글, 문단, 문장, 단어 수준에서 고쳐 써야 된다. 글, 문단, 문장, 단어 수준에서
고쳐 쓰기. 약간 하향식 고쳐 쓰기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큰 거부터 작은 걸로 가야 된다는 거지. 큰 범주에서부터 작은 범주. 우리가 그러니까 너무 단어 작은 쪼잔한 거 하나 가지고 막 맞춤법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처음에는 일단 고쳤을 때 야, 이게 주제, 문단 간의 관계, 문장, 단어 이렇게 해서 큰 거부터 작은 것으로 고쳐 쓰는 게 더 괜찮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뭔가 생각이 된 것 같아. 이거 추가해야지. 쓸데없는 내용이 있어. 주제와 관련 있는 게 있어. 필요 없는 말이지. 삭제해야겠네. 그 다음에 뭔가 음기성이 안 맞아. 이 내용 다음에 이 내용 나오는데 배치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재배열. 그래서 추가 삭제, 재배열, 혹은 뭐 재구성의 원칙이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쓰기 윤리라는 게 있는데 특히 이제 이건 표절과 관련이지. 막 다 베꼈는데 막 자기가 쓴 것처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출처를 밝혀주면서 표절하면 안 된다. 그게 어떤 장문 윤리, 쓰기 윤리와 관련돼 있고. 그 다음에 막 자기가 유리하게 했는데 막 자료 찾았는데 자기한테 불리해. 그런데 막 그거 자료 막 왜곡하고 막 조작해가지고 왜곡하면 안 된다. 그런 쓰기 윤리 지켜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막 가짜 뉴스 같은 거 막 일부러 퍼뜨리잖아. 글 쓸 때 보면 이제 그런 거는 안 된다는 얘기가 저게 쓰기 윤리. 쓰기 윤리 그 밖에도 뭐가 있냐면 막 이제 앞을 달고 이런 것도 쓰기 윤리에 해당하는데 일단 우리가 이제 글 쓸 때 대표적으로 표절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조작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다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론인 거고 이제 나머지는 읽어봐야지 뭐. 이걸 이제 한번 봅시다. 여기는 아예 설명 있는 걸 그냥 보자고요. 알겠죠? 굳이 이건 뭐 분석하는 건 아니니까. 자, 계획하기 봅시다. 여기 주제, 목적, 독자, 매체 같은 여기 나오네. 쓰기 외우네. 여기 자세하게 나오네. 별표 쳐야 되겠네. 외워야 되겠네. 여기 다 이렇게. 자, 윤서의 글쓰기 계획. 자, 보통 이제 계획하죠. 이제 윤서랑 선유 여기 두 명이 나왔네요. 자, 초등학교 과학동아리에서 활동했던 윤서는 초등학교 때 선생님으로 동아리 소식에 초등학교 선생님이네.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이제 글을 써야 되겠구나, 맞지? 자, 초연결사의 특징을 주제로 글 써야지. 자, 목적이 설명이야. 그러면은 우리 윤서는 설명문을 쓰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죠. 여기 나오잖아. 예상 목자가 초등학교니까 쉬운 용어로 짧은 문장을 써야 되겠구나. 왜냐면 예상 목자 수준을 고려하는 거지. 수준. 예상 목자 수준을 고려하는 겁니다. 수준 고려. 그리고 시작 부분에서는 초등학생의 흥미를 사례를 유발해. 그러니까 보통 예를 든다는 건 흥미 유발이에요, 맞지? 여기 보내 매체 소식지라는 인쇄 매체의 특징이고 인쇄 매체네. 인쇄 매체 같은 경우는 한 사진 자료 정도 넣어줄 수 있겠다, 맞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야 되겠다. 선유. 보통 여자 이름이죠, 선유는 맞죠? 선유. 처음 들어봤는데. 온유는 들어갔다. 온유는 들어갔어. 온유요? 온유는 연예인 아닙니까? 온유. 교회 다녀? 어떻게 하는 선우도 약간 남자 이름이기도 하고 여자 이름이기도 하죠. 선우가 여자 이름인 거야? 여자 이름 살짝 있지 않나? 선우? 없어. 완전 남자 이름. 죄송합니다. 선유는 좀 여자 같지 않나? 근데 선유가요? 선유는 좀 여성스러운데. 맞아요. 아무튼 뭐 중요한 건 아닌데. 김선유 그거 있잖아. 뭔지 알죠, 뭔지 알죠. 그 있잖아요. 어린 사제 잠깐만. 초등학교 그 중학교 2학년에 그 나와가지고 오디션 보고. 잘 모르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자, 학교 논술동을 살고 있는 선유는 보통 이제 선유라고 발음하면 보통 이 사람 이름할 때는 선유라고 해야 됩니다. 니은 첨가를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을수가 의문을 갖다. 그냥 선유라고 하면 됩니다. 우리 알겠지? 그래서 이거 자 보세요. 자, 논술 동아리입니다. 그럼 얘 논술만 쓸 거 같고요. 그 다음에 누리집이야. 이거 인터넷이잖아요. 꼭 누리집이라고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홈페이지라고 하는 거. 이상해요. 일부러 우리말을 하려고 자꾸 그냥 습관 같아요. 누리집에 게시할 글을 쓰라고 한다. 자, 그러면 이제 주장이나 의견형의 주제를 하고 있네. 그래서 주장하는 글을 써야 되니까 우리 선유는 논설문을 쓰겠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아무래도 초등학생보다는 좀 수준이 높아질 수 있겠네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체크해주고 역시 관심, 흥미 유발할 수 있도록 사례를 또 들어서 하자. 인터넷 매체 특성을 고려해서 작성해야 된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에 맞게 이제 글을 해야 된다. 아이고
문제 뭐 어렵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자료 찾는 거예요. 윤서가 자료를 이제 찾아봅니다. 일단은 인터넷에서 사전을 한번 찾아보고 인터넷 사전 검색을 한 거죠. 타닥타닥. 네이버 IT 용어 사전을 검색했네요. 이렇게 이제 출처를 계속 밝혀줘야 돼요, 사실. 출처를. 그다음 기업 보고서. 그래서 타닥타닥 검색해가지고 역시 현대경제원. 그래서 역시 또 이런 출처.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이게 다 신뢰성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냥 어디서 그냥 막 찾은 게 아니라 경제연구원 뭐 이런 식으로. 자, 근데 보세요. 자료인은 용어와 내용이 어렵고 전문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어서 적절하지 않아 보여. 제한. 이게 특히 왜 그럽니까? 이거는 예상 그치 뭐 초등학생 맞아요. 예상국자 수준을 고려하는 어떤 그런 판단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지점에서 아하 이거는 굳이 쓸 필요가 없겠구나. 그렇게 좀 체크해주면 되겠구나. 신문에서도 한번 체크해보고요. 책에서도 찾아보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뭐 이 정도 해주면 뭐 문제되진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여기 문제를 뭐 지금 뭐 풀기엔 좀 그렇잖아, 맞죠? 좀 일단 좀 읽어봐야겠죠? 156페이지로 한번 가보죠. 아 이걸 참, 진짜 왜 이걸 내셔가지고 참 난처합니다 이게 참. 근데 여러분 의외로 어렵습니다 이게. 의외로 시험장에서 헷갈려. 조심해야 돼. 실수하기 쉬워. 일단 또 인터넷 신문기사입니다. 지난해 출처가 불명한 개수로 누리가 떨어져있던 많은 재산 개나물이 다시 인터넷과 누리소통만 힘쓸고 있다. 자, 여기서 동요되지 말아야 된다. 뭔가 이제 가짜 뉴스에 이제 동요되면 안 된다. 뭐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 뭐 사이버 범죄 발생 검거 현황 해가지고 뭐 지금 2004년 이렇게 해서 점점 사이버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데 물론 그 발생이 좀 이때 좀 줄어들긴 했네. 어쨌든 거의 증가한 추세라는 거 이렇게 체크를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봅시다. 텔레비전 뉴스를 보면 지방 곳곳에 달린 센서가 위기를 감지하는 즉시 의료용 규정을 요청해줍니다. 그럼 이거 뭔가 좋은 얘기인데? 그래서 자료 3번 인터넷 연구이나 편리한 내용으로 재해야 되겠어요. 약간 이제 좀 주제랑 거리가 멀잖아, 맞죠? 주제와 거리가 멀다. 약간 지금 우리 저기 누굽니까? 이 선우는 비판하는 걸 많이 써야 되는데 이건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좀 통일성이랑 거리가 멀어져요. 통일성이 어긋나죠? 어긋나는 좀 자료다. 뭔가 문제점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좋은 얘기하고 갑자기 생뚱맞은 소리 같잖아, 맞죠? 물론 균형 있게 접근할 필요는 있긴 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보통 이거잖아요. 지금 문제점은 우리가 사생활 침해 이런 것들이 가장 핵심적인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지적하는 자료가 중요하지 이렇게 뭔가 장점인 자료를 활용하면 오히려 자기한테 불리할 수도 있잖아요, 맞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제외하는 게 낫겠어.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역시 이제 조직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또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는 각자 봐야 되겠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현하기 초보를 한번 보면서 이제 우리가 어디를 고쳐야 될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학교 선생님이 이 지문을 고치시면 않을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지문을 고스란히 갖다 놓고 문제 되는 거 고쳐 써라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겠지, 알겠지? 색깔 있는 펜이 있으면 색칠이나 하면서 좀 읽어보죠. 이거는. 형광펜이요? 네, 형광펜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형광펜도 형용 색색으로 있죠. 그냥 돈가스 망치 그냥 아 근데 5색깔 있어요. 어제 저기 수민 쌤이었는데 들 막 영어 되게 잘한다며. 칭찬했어요 저한테. 진짜? 뭐라고? 저가 81만이잖아요. 81반 중에서 제일 저 제일 잘한다고 했어요. 보이세요? 형광펜 선물 주셨어요. 돈가스 망치. 선우는 왜 안 가져왔어? 저요? 무기예요 이거. 돈 있죠. 그래서 아무튼 잘해봐요. 내가 볼 때는 국어 1등은 맞고 영어 1등은 맞고. 영어는 1등급. 영어는 1등은 진짜 못 맞을 것 같아요. 이상한 영어는 영어는 할만한 거. 딱 이렇게 1, 2, 3입니다. 국어 1, 영어 2, 작사. 아 그래요. 그 정도만 해줘. 1, 2, 3. 1, 2, 3. 그 정도면 국어 1, 네. 수학 2, 네. 3. 오케이.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과학도 잘 봐야 돼요. 과학도 시수가 4시세요. 그렇긴 하죠. 한국사도 잘 봐야 되고. 사실 다 잘 봐야지. 사회도 잘 봐야 되고. 사실 기가 말고 뭐다 다 잘 봐야지. 네.
한 2점대만 나와도 나쁘지 않으니까 2점대만 나와도 맞죠? 1, 2, 3 근데 국어를 잘해야 되겠다. 국어가 막 2 나오고 막 수학 4 나오고 영어 3 나오고 이러면 아주 꼬여버리는 거잖아. 그럼 이제 추가해줘. 벌써부터 상승곡선 준비해야죠. 자, 아무튼 국어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한번 봅시다. 자, 초연결사에 그래서 우리가 자, 들어본 적 있나요? 하면서 일단 질문을 던지고 있죠, 보통. 그리고 글 쓸 때도 이렇게 질문을 던지잖아요. 이런 게 이제 다 관심을 유발하는 거죠. 본 적이 있나요? 평소 심장병을 앓던 사람이 신경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참고 있던 시기와 가까운 병원의 사실을 알려주었어요. 뭐 애플워치야 뭐야? 바로 응급치료를 받고 탈 수 있습니다. 넘어지면 뭐 그런 거 딱 되잖아. 신경 가잖아, 그렇지? 손 씻으면 손 씻기 못 해가지고 어. 20초 끝나면 잘했어요 요즘. 이게 근데 내가 설거지를 고무장갑 끼고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애플워치를 물이 안 묻어도 손 잘 씻었다고 진동이 들었어요. 이게 모션으로 이렇게 하나 봐요. 아무튼 우리가 이제 이런 것도 다 어떤 그런 모션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알려주는 거니까 좀 장점을 얘기해 주네요 지금. 자 일단 윤서는 보면 이제 설명문이니까 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지금 여러분도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학습 동영상을 보기도 하고 먼 곳에 있는 사람과 얼굴 보면 이야기도 나눌 수 있죠. 지금 여러분도 이러면서 여러분도 하니까 이제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하는 거지. 일상에 있는 어떤 사례들을 얘기하면서 지금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집중하기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무선통신망으로 인간과 인간, 인간과 사물이 연결된 오늘의 사이를 초연결 사이라고 해요. 해가지고 초연결 사이의 개념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초연결 사이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설명문이다 보니까 이런 특징 같은 걸 얘기를 많이 해주겠네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먼저 해서 이렇게 담화 표시가 나옵니다. 첫 번째. 자, 장점으로 시공간의 제약이 사라졌다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꼭 학교에 가야 되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 없고 원지에서 쉽게 만날 수 있죠. 인강도 있고요. 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하면서 추가되는 내용, 대등한 내용이죠. 뭔가 이제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뭐 그런 것들. 그래서 사물이 인간의 개업 시 자동으로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기기가 인간의 신체적 한계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보세요. 감지 장치와 통신회로를 장착한 사물이 인간에게 자동으로 실시하는 거. 이거 우리가 봐도 지금 헷갈리는 딱 느낌이 거죠. 뭐야? 이렇게 되는데 예상국자 지식 수준에 맞지 않으므로 쉬운 표현으로 수정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뭔가 사물과 인터넷이 결합한 이것도 그렇게 쉬운 용어 같지 않죠. 뭐 통신회로, 감지 장치 이런 걸 좀 그냥 좀 간단하게 줄이고 사물과 인터넷이 결합한 거야. 이 정도로 좀 고쳐 쓰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거에 밑줄 그어놓고 이걸 어떻게 고치려면 이런 거 이제 선지로 나오겠지. 알겠나요? 요거만 좀 색칠 좀 해주세요. 자, 예를 들면 하면서 이런 것도 또 빈칸도 들어간다는 얘기야. 막상 시험장 가면 헷갈려요. 여기 빈칸 뚫려 있으면. 여기 딱 뚫려 있고 자 시각장애 있는 분들이 기계 char에서 도와주는 안경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뭐가 들어갈까요? 하면 예시. 그렇지 예시잖아. 예를 들면 이렇게 찾아야 돼. 인공위성과 시각장애인들이 음성으로 길을 알려주거나 장애물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사물과 인터넷이 이렇게 결합한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 지금까지 이제 정리해주네요. 초연결사의 장점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사라졌다는 점과 신체적 한계를 극복해준다는 설명하였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지금까지 뭐 이런 거 나오면 뭐다? 요약 이렇게 해서 요약해서 정리해주고 있구나. 제가 볼 때는 아마 요 빈칸이 나올 가능성도 꽤 있겠다 맞지? 지금까지 이처럼 이렇게 돼.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독서지문 풀 때 이처럼 지금까지 이런 거 나오면 항상 집중해서 읽어야 돼. 왜냐면 위에 내용 정리해 주거든 사실은. 지금까지 말고 2처럼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처럼 너무 같은. 바로 그냥 지금처럼 딱 하고 밑줄 쳐놓고 이거랑 같은 표현. 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리해봐라. 아니면 이렇게 나올 수 있게 지금까지 해놓고 요걸 생략을 해놓은 거야. 왜냐하면 이거 윗글에 있는 내용 요약하니까 그거 들어가게 또 찾아보게 할 수 있겠지. 아니지 뭐 이제 선지로 해가지고 선생님이 이상한 말 집어넣고 이 정답은 이걸로 하나 딱 할 수도 있고. 영상이 아니라 그냥 내시니까 이거 잘 보고 형광펜에서 치라고 하는 거야. 그 지점만 잘 이해하면 되니까 알겠지. 쉽게 나오면 요걸 낼 수 있고 좀 어렵게 나오면 요약 정리하게끔 해가지고 요거 딱 빼놓고서는 자 여기에 들어갈 문장을 한번 골라봐라. 적절한 거 이런 식으로 낼 수도 있지. 알겠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하지마 하니까 이것도 이제 낼 수 있지. 뭔가 이제 단점도 얘기하니까. 근데 너무 쉽잖아 이거 단점 아니야. 이거 장점 얘기면 단점이니까 당연히 반대되는 표시 찾으라고 하겠지. 그럼 저건 어렵지 않을 거고.
사회가 무성통신을 지나치게 많이 연구해서 개인정보 다 유출되고 있잖아. 사실 요즘 포기했지 뭐. 개인정보 유출되는 거 뭐. 그 정도예요. 그 정도 요즘 뭐 그냥 포기한 것 같아. 토스 같은 것도 가입하면 자기 어떤 개인정보 다 유출. 내가 돈 뭐 쓰는지 다 알잖아 뭐. 아, 내 수입 지출 내역 다 나오니까 그렇지. 자 그리고 우리를 지키려면 어둡고 외진 곳에 혼자 다니는 뭐 갑자기 뭔 소리 하는 거야? 주제랑 관련이 없어, 맞지? 그래서 이게 통일성을 해치는 거니까 삭제해야 돼. 그래서 이제 키워드를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서 뭐 신뢰성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통일성을 해친다고 해요. 통일성. 주제와 관련된 거는 통일성이야. 주제에 벗어난 건 통일성을 어긴 겁니다. 그 말을 잘 기억해야 돼요. 통일성이라는 말을. 그리고 아까 우리 고쳐쓰기 할 때 필요 없는 거 어떻게 해봐야 돼? 지워버리라고 하니까 삭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런 키워드들도 잘 기억해 주세요. 또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다른 공간의 사람과 소통하느라고 내 앞에 있는 가지고 있는 친구 그렇지. 대화를 잘하는 앞에 있는데 막 스마트폰 하고 있으면 진짜 그 매너 아니잖아. 그죠. 막 앞에 여자친구 있는데 막 폰하고 있고 그럼 진짜 막 쓰레기죠, 그렇죠? 맞아요, 정말. 그건 진짜 안 되죠, 맞죠? 폰을 왜 아무 말도 못 하고 있어? 혹시 그런 적 있어? 여자친구 앞에 두고 그냥 카톡하고 나 친구들이랑 대화하죠? 안 그랬어? 다행히. 자 문제점도 있어요. 이처럼 이거 또 나오잖아. 정리해 주는 거야. 이처럼. 이처럼. 지금까지 이처럼. 노출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 가족, 친구와 소통할 시간이 줄어든 점이 있습니다. 이게 딱 요약 정리하기 딱 돼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딱 지금처럼이랑 이처럼 딱 우주치고 이 둘의 공통점이라고. 그 요약하기. 어떻게 문제인지 알겠죠? 틀리면 안 됩니다. 문제까지 출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좋은 자세야 사실. 여러분은 미래사회 주인공입니다. 미래사회는 지금보다 초용에서 많이 확대할 겁니다. 초용사회의 특징 잘 알고 지혜롭게 행동한다면 더 편리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끝났다 이렇게 해가지고 재밌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누굽니까? 이제 기본 학위 문제를 일단 좀 잠깐 좀 이거 한번 잠깐 풀어보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소단원 평가를 풀읍시다. 일단 기본 학위 문제는 좀 넘어가고요. 자, 그러면 선유의 축을 한번 가보죠. 과잉 연결 시대. 얘는 이제 논설문이니까 비판한 거지. 자, 도서관에 한 학생이 혼자 앉아 있다. 역시 또 이제 뭔가 일상의 어떤 모습인데 SNS에 올리자마자 친구들이 좋아요라고 하는 인스타그램 같은데. 자, 곧이어 부모님께서 용돈 인공에다 문자를 내셔갖고 친구에게 생일 선물로 영화 예매권을 보낸다. 카톡 이런 걸 보내는 건가? 선물을 받은 즉시 친구는 고맙다는 메시지를 보내온다. 혼자 있어도 혼자가 아니다. 이렇게 되네요. 약간 역설적인 표현이기도 하죠. 자, 인터넷 통신망으로 연결된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로 일단 장점을 어느 정도 언급해주고 있네요. 자, 개인과 개인은 물론이고 개인과 국가, 국가와 나아가 인간과 사물이 아까 그랬지만 사물과 인터넷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에 따라 과거에는 인간이 할 수 없었던 수많은 일을 손쉽게 해내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오히려 더 나올 수도 있겠다, 맞지? 여기서는 좀 그런 표시를 좀 잘 안 해주겠습니다. 오늘날 지나치게 연결된 과잉 연결 시대라고 규정하면서 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따라서 이런 표시 잘 해주세요. 과잉 연결로 인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문제에 대한 대응하는 방안을 주장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항상 문제점만 언급하면 안 되고 그거에 대한 대응하는 방안도 얘기해주는 게 어떻게 보면 논설문의 좋은 조건입니다. 알겠죠? 똑같네. 먼저 첫 번째 과잉 연결 사회는 우리 삶이 범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 통계를 보면 또 이런 게 이제 어떤 신뢰성과 관련된 거죠. 2004년 뭐 이렇게 인터넷 관련 범죄가 10년간 2배나 2배나 증가한 걸 알 수 있다. 또한 한국 인터넷 증원 역시 또 통계자료고 어떤 이런 거 신뢰성 접수 자료에 따르면 2006년 뭐 이렇게 개인정보 침해 상가가 2015년에는 뭐 이만큼 증가했다. 이는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는 추세와 비례한다. 발달할수록 문제가 더 커지고 있다는 얘기죠. 이러한 문제점을 예방하려면 자 이제 예방, 대응 방안을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우선 주민등록번호나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는 인터넷에 함부로 올리지 않아야 된다. 그렇지 뭐 괜히 인스타 같은 데다가 막 이렇게 찍다가 뭐 여권 같은 거 번호 유출돼가지고 맞죠? 그런 문제 발생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생활이 담긴 사진이나 개인 기록 등을 반드시 공개 범위를 설정해 둠으로써 정보가 마구 흘러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긴 뭐 스토커들은 막 또 찾아내 어떻게 하는지 그렇지. 그래가지고 막 따라하는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아무튼 다음으로 과잉 연결 사기는 우리를 단편적이고 지나친 정보 불안전한 정보 홍세 가짜 뉴스 같은 것도 있고 말이죠.
낯선 사람이 마른 해산물의 냄새를 맡게 한다. 그 냄새를 맡아 바로 정신을 잃히더니 절대로 맡아서 안 된다. 이 이야기는 실제로 몇 년 전 누리 소통망을 뜨겁게 하는 것도 괴담이다. 물론 이 이야기는 사실 부분이 밝혀졌다. 그러니까 이런 거짓 뉴스. 어디서부터 시작된 이야기지만 실제로 경험한 이야기 이제 확인되지 않은 채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면서 사회적 혼란을 일으킨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자, 예를 들었다. 체크해주고요. 이처럼 또 체크해야지. 오히려 이런 데서 학교 선생님이 낼 수 있겠어. 인터넷상의 왜곡된 정보가 통신망을 타고 확대하고 재생산되기도 한다. 더 커진다는 얘기죠. 그에 따라 혼란은 고스란히 개인이 감내해야 된다. 이런 거죠. 어휘 문제 잘 기억해주고. 따라서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는 반드시 정확하고 신뢰할 만큼 비판적으로 판단하고 수용. 자, 이게 중요합니다. 비판적으로 판단해야 돼. 그냥 무조건 수용하는 게 아니라 비판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과잉 연결 사이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진정한 소통을 가로막는다. 나는 얼마 전 아파트 이웃들과 엘리베이터를 탄 적이 있다. 모두가 좋은 엘리베이터에서 갑자기 휴대전화를 들여다볼 뿐 친구 이해했을 때 이것도 약간 꼰대 마인드일 수도 있긴 한데 이제 이렇게 좀 이웃과 소통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누가 여기서 아는 척하면 짜증나잖아. 짜증은 안 나는 그냥 불편하죠. 부담스러워. 그래서 이게 시대가 바뀌었는데 이게 옛날 사람이어서 그래 조금. 막 할머니들은 어디 학교 다니? 옆집이랑 할머니 정도 인사하고 많이 컸네요. 그래서 사실 어릴 때 맨날 인사하고 다녀서 아파트 사람들 다 이 8층 첫째 집 어디요? 또 이제 컸다고 저 머리 부서졌다고 하겠네, 그렇지? 너 키가 이렇게 컸어? 그러니까 귀엽긴 해 사실. 나도 그 저기 꼬맹이가 있었는데요. 키가 갑자기 190이 됐습니다. 잠깐만요. 진짜로. 근데 걔네 아버지가 원래 키가 컸었거든. 근데 걔도 이만큼 큰데 근데 걔가 완전 날라리가 돼가지고 막 엘베에 침을 뱉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걔가 뱉는 걸 나는 알았는데 걔한테 뭐라고 못하고 어떤 이제 분이 엘베에 침 뱉지 마세요. 그래서 그때부터 안 뱉더라고. 말은 또 잘 듣더라고. 근데 애가 중원고였는데 지금 이제 대학생 됐나? 아무튼 그래서 약간 갑자기 꼴랑꼴랑 하더라고. 요즘 안 보여. 이사 갔나 봐. 이상한 게 아니라 진당한 거 아니야? 그 동네 동네. 그럴 수도 있어. 그리고 막 꼬맹이들 막 벌써 막 보니까 옆집 애는 막 태권도 다녔거든. 막 태권도 막 이렇게. 몇 살이지?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그래 유치원 때부터 본 거야. 근데 지금 고3이야 고3. 윈터스쿨에서 써. 이럴 수 옆집 아들이. 옆집 아니 아들이 아니라 손자. 그 할머니 손자. 옆집 할머니 손자인데 손자에서 맨날 할머니가 그 손자 그 태권도 하는 보고 막 그랬거든. 근데 보니까 걔가 윈터 온 거야. 근데 벌써 고3이더라고. 저번에 여자친구랑 같이 버스 타고 있던데. 벌써 커가지고. 근데 아는 척 안 했어 이제 그때는. 이제 이사 왔거든. 진짜 손자는 이사 온 게 아니라 할머니 집 요즘 잘 안 놀러 가지. 고등학생 됐다고 잘 안 놀러 가. 어렸을 때는 맨날 할머니 집 놀러 오고 있었는데 컸다고 안 오더라고 지금. 서운하게 잘 하는 거야. 그래서 걔가 윈터스쿨 하다가 그만뒀잖아. 중간 포기. 중간 포기. 약간 애가 좀 노는 스타일이긴 했어. 심지어 중독. 그래서 그 할머니가 나 보면 되게 민망해. 왜냐면 내가 제일 한번 그 윈터스쿨 알아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왜냐면 너 나 알지 하니까 낯이 많이 익는다고 하더라고. 너 그 거기 할머니 거기 살지? 그러니까 네 집에 살지? 그러니까 예, 나 그 옆집. 그러니까 하면서 알았는데 그 할머니가 자기 손자 그 그만두고부터 나 보면 괜히 좀 민망해하고 그랬었어 한동안. 근데 요즘은 안 그러시는데 아무튼 그런 게 있어. 근데 아무튼 이제 뭡니까 좀 소통이 안 된다는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사람들은 순서대로 엘리베이터에 누가 내렸는지 누가 어디 사는지 이웃인지 전혀 관심을 주지 않는다. 자, 거미줄처럼 연결된 인터넷 통신망에 인간관계를 이뤄가는 거다. 아무튼 뭐 그런 얘기에 대한 좀 아쉬움을 얘기하면서 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네요. 과잉 연결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의 위험하고 혼란스럽고 외롭다. 이렇게 많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모든 연결을 끊는 것이 어렵다. 그렇지 지금 이제 끊을 수가 없지 뭐. 따라서 과잉 연결을 적절한 연결로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좀 약간 좀 핵심 주장이 조금 뭐 명쾌하진 않다 맞죠? 그냥 받아들입시다. 네. 과유불급. 이제 사자성어로 얘기 딱 좋겠네요, 맞죠? 지나침은 못 미침에 못하다. 너무 지나치면 차라리 못 미치는 것보다 더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과도한 연결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음을 깨닫고 위험한 편의보다는 안전한 불편을 선택해 보는 것은 어떨까? 사실 우리가 항상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교과서가 그러니까 교육 과정이 바뀐 지가 벌써 사실은 한 10년이 이제 다 돼갑니다. 사실 이것도 2015년에 개정됐고 계속 주기적으로 개정됐는데 아무튼 벌써 10년이 다 돼가요. 교육 과정이 내년이나 내후년에 다시 바뀌거든요. 여러분들 거의 끝물이에요. 그럼 거의 3학년 다시 바뀌는 수능이랑 밀접한 관계는 없고 내신이 이제 지금 이제 올라온 고1 아니 너희들 말고 중3이나 그런 애들 때는 좀 바뀔 겁니다.
교과서. 이제 저희 중간 애들은 그것도 하잖아요. 고급진짜. 고교학점제 전면시 2025년. 그러니까 그때 그러니까 2학년 내신에 안 들어간 말이 있잖아. 1학년에 다 들어가. 1학년 때 올인해야지 이제. 저희는 고3 때 전면시해가지고 그렇게 크게 상관. 여러분 상관이 없죠. 그래서 2학년 그런 애들. 근데 그게 또 바뀔 수도 있어. 전면 시행하면 학교 이제 난장판 돼가지고 학교 선생님 반대 엄청 할 거야. 너 2학년 내신 절대평가라고 한다고 해봐. 공부할 거야 안 할 거야, 학교에서. 학교 시간 맨날 자고 그냥 수능 공부하겠지. 절대평가도 어차피 수업 완등부 그냥 대충 어차피 시험 나오면 되니까. 그죠. 중학교 때처럼 한 40%가 다 A요. 큰일 나네. 그러면 그러니까 1학년 때 내신 거의 올인해야 돼 진짜. 그럼 바로 서울대 써야죠. 그냥 수행평가 좀 챙기고 그냥 학원에서 이렇게 빡세게 하면 거의 나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서울대. 그래서 지금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아마 반대하실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좋고. 그게 아니라 학교에서 애들 공부를 안 할 거 아니야. 고교학점제. 그렇지. 너 같으면 할 거야 학교에서? 근데 대충 수업 듣고 그냥 시험 볼 때만 대충 쓱 하면 다 A 주는데? 절대평가면. 그리고 그 학교 애들 망칠 수 있어? 다 잘 보내려면 선생님들 다 잘 주겠지. 근데 내가 볼 땐 고교 학점제는 약간 불가능한 얘기긴 해. 내가 볼 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지켜봐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도 막 과목 선택하고 막 그런 거. 그런 거 있지. 그러니까 결국에 그럼 수능의 비중이 갑자기 높아질 수 있어 대학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떻게든 사교육이 커질 수밖에 없어. 그냥 냅두는 게 제일 좋거든. 근데 자꾸 만지니까 그게 좀 문제입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은 그나마 다행이지.